네, 저 강백신 증인. 네, 증인은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수사하셨는데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무시하고 수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적법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자, 증인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셨습니까? 주어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수사하셨습니까? 내 편 가리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수사할 때.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셨다. 헌법과 그렇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자, 아까 존경하는 양문환 의원님 질의에서 정인이 이 사건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훼손 사건 정인 20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사자의 명예훼손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하지 않고 기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건 말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반환사 불별죄이기 때문에 처벌 여사 확인 안 된 경우에도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런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인이.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도 그런 없죠. 사건이 있을 이 수도 사건 말고는 있습니다.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일 많아 죽겠는데 처벌 의사 묻지도 않고 고생해서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공소기각 우려했는데 그렇게 할 검사가 어디 있어요? 됐어요.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됐어요. 자, 강일민 검사, 강일민 정인. 네.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우리 남욱 정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2016년 1월 27일입니다. 네, 날짜는 제가 확인되는 자료에 하면은 그때 정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합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직접 항소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아니었어. 그러면은 항소심에도 계속 1심 수사 검사로서 관여는 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지 여부를 지휘부가 검토했다가 1심까지는 그냥 유지하고 만약에 무죄가 났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변경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항소심에 올라가는 고검 검사가 볼 수 있게 분명히 써놓은 게 확인이 됩니다. 기록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고검 검사께서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1심 첫 기일에서 바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고 마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확인되는 기록에 하면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네.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을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2010년 3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때 그건 그러면은 법정에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항소심은 제가 한 번도 그때 가지 항소심 않았습니다. 유지한 공판 검사랑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곽상도 씨한테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씨의 같은 대학 동문 후배는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동문 후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는 그러면 네. 횡령죄로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당시 이제 그 예금 보험검사 수사 의뢰 자체가 그 이강길 씨의 횡령금을 일부 로비 자금으로 쓴 걸 확인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로비스트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1심에서는 하지 않았고 자, 좋습니다. 예, 자,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면 맞습니다. 예. 남욱 씨가 이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욱 씨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특경가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검찰이 횡령죄로 기소 안 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습니다. 남욱 씨 그런 조작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대해서는 근데 1심 수사 담당 검사로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수사 의뢰 자체가 그렇게 왔고 저희 수사로서도 변호사법 위반이 맞겠다. 다만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은 끝까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하자. 그러면은 예. 선택적 기소나 예비적 기소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다른 로비스트를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희의 그 기소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자. 다만 항소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강백신 청인 곽상도 씨 기소할 때
그 언론 보도에 하면은 곽상도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 검사 입건한데 여기 나와 있는 남욱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 검사가 옆에 있는 강민일 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검사예요? 항소심 검사였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 일원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년 11월자 이 언론 보도인데 이 남욱 수사 검사 그 이후에 입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곽상도 공소장에 의하면은 청탁을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청탁을 한 걸로. 입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내 편인데 입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각상도 의원과 각상도 의원 아들 이렇게 수사할 때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 조사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탁한 의심이 있어서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긴 했는데 제 기억에 종국적으로는 혐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걸로 결론을 그 수사는 내렸던 그러면 걸로 기억이 정인이 됩니다. 수사 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부장으로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했습니다. 혐의를 그때 수사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구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수사를 했고 다만 결론은 혐의가 없는 걸로 제가 결론을 그러면 났던 걸로 기억이 무혐의가 됩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검사는? 네. 그 검사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혐의 없는 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까? 뭐 알선수재 뭐 금품 받은 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입건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남욱정인 네. 그 1심에서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 무죄 받은 이후에 2심의 공판에서 네. 횡령죄로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 변경할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네. 옆이 김만배 씨 통해 가지고 곽상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그런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는데 그 사실은 맞긴 맞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첫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 곽상도 씨한테 준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봉지욱 정인 이거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라 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저 강백신 검사와 강일민 검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일단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정영학, 남욱 그리고 조우영을 수사하는데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의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수원지검에서 압수합니다. 근데 그 녹음기 안에는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 뇌물 상납이나 유동규와 뭐 남욱 씨의 대화 이런 것들이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압수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정영학을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게 강일민 검사예요. 강일민 검사고 그 이후에 지금 강배신 검사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곽상도를 수사 무마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곽상도에 대해서 추가 공소장에 보면 그 곽상도를 통해서 김만배와 곽상도를 통해서 남욱의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수사 무마 로비를 했고 그게 성공해서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줬다. 본인이 쓴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검사는 죄가 없다면 곽상도는 왜 기소합니까? 그리고 강일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강백신 검사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조서 썼죠. 자기들이 다 조서 내고 2심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공판검사 고검검사가 공소장 변경하면 그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거는 기소한 검사 1심에서 기소와 공판을 동시에 담당한 강일민 검사의 뜻이고 여기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강일민 검사의 위에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에게 곽상도가 청탁을 했고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수사 무마가 성공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영학 녹음 파일을 수원지검에서 2015년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업자들은 그때 끝났습니다. 2015년 3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해 그냥 그 사업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2011년 대검중수부,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경기 분당경찰서, 그리고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이렇게까지 4번의 수사 무마를 김만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사실이 정영학 녹음 파일에 다 있었고 수원지검에 다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건 맞는데 녹음 파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